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첫 번째 브레이크 때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하는 거는 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제 가끔 통통통 알림장이나 어머니들한테 개별적으로 내지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좀 큰 이야기가 있다면 공지사항처럼 가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 것이 생겨서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시에 있는 5, 6학년 니 클래스를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업 준비를 다 마쳐놓고 조용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코로나 브레이크를 끼고 진행을 했던 2020년 여름 한국사 특강 마지막 수업을 한 날입니다. 참 대단하죠? 12번이었어요. 총 12번이었는데 무려 8월 중순에는 일주일에 3번씩 했고요.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 11시마다 진행을 했는데 같이 수업을 했던 8명의 친구들 한 명도 나고 없이 그 수업을 12번 완주를 마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축하해줬어요. 마지막 수업을 끝나면서 기특하다, 하기 싫은 날도 있었을 거고, 졸리고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책상에 엎어졌으면 좋겠다는 날도 있었을 거고, 그 더운 여름 답답한 스트레스 그 와중에 화면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너무 기특하다, 잘했다, 너네 여기에 훈장 하나씩 달았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 종강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실 저는 그 한국사 특강을 할 때마다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개인적인 그 컨디션이나 에너지로는 벅차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마, 가지마! 이러고 있죠. 끝나지마, 끝나지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쉽더라고요. 이게 눈물은 안 나는데 코에서 눈물 맛이 나는 것 같은 냄새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 속에서 감사하게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어쩌면 줌이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어떤 변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12번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 수업에서만 페어웰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으로 제 전체 학생들에게 그 한국사를 듣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친구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내 사랑하는 5학년, 6학년 나의 희망과 자부심들 있죠. 그 아이들 모두에게 얘기를 해야 돼서 공개적인 유튜브 공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요. 첫 번째는 한국사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수업 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너네 1시간,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준비 한 8시간, 9시간 한다. 그냥 목,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준비를 돌려야 되면 거의 3, 4일 준비를 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놀랐어요. 근데 제가 대체로 그 수업 시간을 어디에 썼냐면요. 첫 번째는 그 설명과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진 찾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냥 조광조야, 김구야, 이렇게 글자로 설명하고 옆에 저기 교재 옆에 사진 있지? 이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왜 그랬냐면요. 아이들에게 책에 적혀 있는 활자로서의 사람 이름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정말로요. 만약에 어떤 어머니들께서 그 활자로 적힌 사람 이름 석자, 두자를 가지고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거 되게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향기를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진 인간이었는지, 어떻게 살다가 아파하다가
절망하다가 쓰러졌는지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최대한의 사진을 찾자. 그래서 저는요, 그 조선 27명의 임금에 어진이 있는 왕과 어진이 없는 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종, 순종 황제는 실사 사진이 나올 때 얼마나 속으로 기뻤는지 몰라요. 봐라 얘들아, 이제 그림이 아니라 진짜 리얼 사진이다, 뭐 이랬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사람이 살았다. 그 사람들의 흔적이다. 그 사람들 사실 뭐 외계인처럼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지혜롭고 자랑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사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감정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오프닝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고 어머님들 시간 되시면 옆에 앉아 계셔 주세요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요, 아이들이 한국사 공부 결국에는 물론 지금 5학년 애들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죠. 듬성듬성 슝 이렇게 초스피드로 지나가죠. 초등학교 때 할 거고 중학교 때 할 거고 고등학교 때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성실로 해야 하는 책임의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결국에는 틀을 잡고 가지를 뻗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요. 교재가 좋으니까, 문제집이 좋으니까 그 잊혀져가는 단계 기억은 계속 채우면서 가면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얼마나 통렬한 비극이었고 얼마나 소름 돋는 결정이었고 그 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수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임진왜란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남북분단 막을 수 오늘 수업이었는데 남북분단 막을 수 있었는데 1948년에 아니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감정으로 이 수업을 느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줌 수업을 하면 아이들 화면에 쫙 나오잖아요. 그 애들한테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음소거하지 마. 나 심심해. 음소거하지 마. 리액션해. 선생님 대박. 이런 거 하라고 막 이랬거든요. 열심히 해줬죠. 그 맛에 수업했거든요. 한국사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내지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때로는요, 중간중간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로 다 못할 그런 자부심의 역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받아들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12살의 지금의, 13살의 지금의 어떤 마음의 그런 느꼈던 흔적, 골이 남는다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성실과 책임으로서의 교과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12번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제가 이 토론하는 아이들 책 항상 얘기하지만 제 학년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중학생 수준의 수업을 했어요. 양도 굉장히 많고요. 사화 4가지를 다 설명해 줬으면 된 거예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싸웠구나 이렇게만 머리에 기억에 남아도 되잖아요. 이 방대한 내용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게 전부일까, 더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했지만 물리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줌이라는 미디어의 한계 속에서 목표로 했던 70점은 그래도 달성하고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오늘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나가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막 그러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한국사를 마지막 클로징하고 랩업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수업은 다 줬으니 아이들한테 꼭 읽히고 싶은 책이 있어서 어머님들한테 꼭 좀 사주십사. 제발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좀 아이들한테 제가 읽히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다 사놨어요. 센터에 사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대여해 가려면은 충분히 대여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5, 6학년 제가 20명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원하는 때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구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쯤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5, 6학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학원이 바뀌고 레벨업이 되고 학원 요일이 바뀌고 지금 거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바쁘기 시작하는 그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5, 6학년 옆에서 보고 있는 얘들아 미안하다. 내 속마음 나간다. 그래야 되는 때예요. 아이의 공부를 안 하겠다라고 나는 그냥 다른 길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요. 한번 내가 우지끈 공부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5, 6학년은 그래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들께서 수학, 영어에 먼저 방점을 찍으셨다. 저는 격렬히 찬성하고 인정합니다. 응원합니다. 왜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잘 되는 길이란 걸 저도 알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걸요, 어머니들보다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더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없는 와중에서 아이들이 한국사를 좀 좋아서 재밌어서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세미나에서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좀 검수하는 중이라서 애들한테 괜찮을지 보는 중이라 공식적으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재밌어서 봅니다. 시간을 벌려서라도 이거 보고 싶어서 봐요. 자,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학습 만화입니다. 아시죠?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었죠? 뭐 교보문고 가서 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학습 만화보다 오히려 더 정갈합니다. 네, 문장도 그렇고요. 그 시대 상황도 그렇고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는 Y의 깍 쿵팡 이런 거 아니에요. 9학년이잖아요. 내용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책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국사에 대한 좋은 감정, 재미있는, 너무 재밌다. 이랬구나. 맞아. 선생님 수업 때 이렇게 얘기했어. 라는 거를 단기 기억을 계속 갱신해 가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박시백 선생님이요. 최근에 신간을 내셨어요. 무려 2020년 8월 15일에요. 광복절 기념으로 일제시대만 전문적으로 다룬 35년이라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건 무시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학습 만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요렇게입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에게 방대하다 할 정도로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일제시대만 가지고 총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두 세트가 있다라는 거는 조선 태조 이성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그날까지의 역사가 차르르르 아이들 입장에서는 보고 싶어서 보는, 엄마 저 이거 보고 싶은데 영어 숙제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책들일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지난 3주 정도 이분의 이름을 계속 수업 시간에 리마인드를 했어요. 바로 김구 선생님이에요. 자, 조선사에서 수많은 인물이 있었고요.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업 중 12번에. 그런데 제가 김구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이유는요. 그분의 인생이 쉽게 말해서 동학으로부터 6.25 직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부터 일제를 통과하여 광복을 지나
남북 분단을 막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6.25 직전에 돌아가시는 이 기간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아이들한테는 그 70년, 80년 역사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읽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읽히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읽었는데 사실은 이 책이에요. 자, 여러 가지 출판 버전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여기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물창고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든 백범일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어머님들 아시죠?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독립입니다. 자주 독립입니다. 또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평화 독립입니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실려있는 그 유명한 백범일지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제가 원래 뭐를 생각했었냐면요, 필사를 했으면 두 번째 책이 이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김구 선생님이 유아 신인가요?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와 함께 시작을 하잖아요.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고 싶은 아비의 인생이 이러했다.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을 데리고 두 번째 필사를 했으면 이 책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진짜 애들 막 뼈에 박아놓고 싶어요. 이렇게 막 가슴을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고 싶어요. 이렇게. 분량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조금 반강제적인 장치를 달아서라도 이 책을 다 읽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한국사 수업을 들었던 8명은 제가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주기만 하셔도 볼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이걸 읽히려고 이 돌베개에서 나온 버전에, 돌베개에서 나온 버전에 진짜 성인용 백범일지를 사서 읽고 있는 중인데,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냥 말뚝 박아야겠다. 누군가 애들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 누구를 존경하세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냥 김구 선생님이야.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이 백범 김구라는 조남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 그냥 이분은 정말 수십 번, 이제 크리스천이 있었으니까 좋은 곳에 계시겠지만, 환생을 해서라도 계속 태어나서 우리나라 대통령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듭니다. 어쩜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민주, 자유, 교육, 문화, 이 가치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 정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난 정말 이분을 존경하리라 결심을 한 최근에 지금 독서를 하는 분위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추천입니다. 자, 눈 쫑긋 뜨시고요. 캡처하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됩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 한국사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네이버 백과사전이 제시하는 모든 사건을 다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신정변이면 여러 백과의 버전으로 갑신정변을 다 읽어봤거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있고 읽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유독 한 군데가 장난스럽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아주 못 읽지 않은 양질의 설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보문고에서 찾았더니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걸 샀습니다. 자, 요거는 아울북에서 나온, 그 아울북 그거 아닌가요? 그 학습 만화? 근데 이건 너무 괜찮아요. 자, 아울북에서 나온 한국사 개념 사전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사건이나 한 화두를 가지고요, 예를 들어 내가 수원 화성에 대해서 뭐였지? 어느 왕 때였지? 그걸 왜 만들었지? 그거 기억 안 나면 그것만 딱 찾아서 요만큼 두 패러그램 읽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일일이 이거를 다 줄글 책을 찾아서 이 한 권을 다 읽어야 수원 화성이 이해된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채워 넣는 역할로 이런 개념사전 한 권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실 거잖아요. 자,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부터요. 맨 마지막에 신탁통치, 정보수립, 6.25, 뭐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한강의 기적 이렇게 실제로 교과서의 범위에 있는 것들을 요렇게 뭐 다 해놓습니다. 가장 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 을미사병 기억 안 나면 여기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책 한 권 정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감히 교만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요. 중학교 공부하는 데까지는 구멍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민족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아이들 꼭 읽혀주셨으면 하고 속으로 쟤는 어떻게 읽히지? 내가 강제로 어떻게 달지?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Anyway,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쁜 아이들한테 너 왜 책 안 읽냐고 닥달해봤자 솔루션도 없고 화해도 안 되고 관계만 틀어져요. 아이들이 읽고 싶어서 읽을 수 있게 요런 양질의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냥 만화 아니에요. 저 책 잘 파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공지사항입니다. 광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 요 책 아이들에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선 역사, 일제강점기의 일제 역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공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요 책이 아이들 책장에 같이 꽂혀 있으면 어느 한 군데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분명 이날 잤다. 이런 날에 그 부분만 찾아볼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요렇게 대망의 2020년 여름 한국사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10명, 12명을 앉혀놓더라도 그냥 한 방에 다 같이 한번 이런 수업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줌으로 하는 바람에 너무 하고 싶어 했지만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사는 몇 번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도 이 영상은 함께 보고요. 좋은 과목입니다. 너무 재밌고요. 저는 본투비, 뼛속까지 문과형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미있고 가슴 아프고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안타깝고 역사를 알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왜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고 가난하면 뺏기고 억울할 뿐인지 그거를 우리가 조선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는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고삐를 딱 당겨놨으니까 아이들이랑 역사 관련된 곳에 가셔서 여기가 바로 거기였어 뭐 이런 체험도 해보시고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코로나구나. 안타깝습니다. 자, 책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좀 접하게 선물 주시면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 선을 넘는 녀석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고요. 제가 가끔 보내드리지만 역사저널 그날 그거 가끔 이제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풀버전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들. 제가 한국사 수업에서도 영화 몇 개 언급을 했는데 영화들 아이들이랑 한번 같이 봐주세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바보라서 모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들한테 누가 너 똠양꿍 좀 끓여봐 이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에휴, 드셔보셨잖아요. 2번 드셔보셨으면 끓일 수 있어야죠.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들한테 너 수업 들었고 그거 했고 그때 배웠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 라고 하는 거는요. 갈비찜 많이 먹어봤잖아. 간단하게 갈비찜 해먹자.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사람의 뇌는
증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날아가요. 그죠? 네.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반복된 노출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5학년 2학기 완주하고요. 6학년 가고 중학교 1학년 가고 1, 2, 3 쫙 가서 한국사는 내가 이거 공부 아니야. 재밌어서 좋아서 읽는 과목이야. 이렇게 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 한국사 주제가 나올 때마다 실제로 지금 내일 모레 6학년 오면 백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끔 나와요. 역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리마인드를 시켜서 정규 수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해 주신 어머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다고 할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선생님 하신다니 할게요 해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귀찮으셨을까요?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틀어주시고 그죠?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모아서요. 이따가 제가 16분 있다가 니 시작하거든요. 수업도 하고 자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오죠. 등원 수업에서 또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아이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사 좋아하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짠!